자, 1번 경기는 세비야 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알메리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세비야의 측면 공격 위주의 전술 그리고 측면 풀백들의 공격 가담과 크로스가 많은 세비야인데 현재 주전 측면 수비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측면에서 양질의 크로스를 뿌려줄 수 있는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아쿠냐 선수가 지속적으로 결장을 하고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세비야 특유의 측면 크로스의 질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이고 올 시즌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는 이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골 결정력 통계인데 알메리아라는 팀이 지금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값이 7.94골로 3.92골의 세비야보다 훨씬 더 높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메리아가 공격 전개 상황에서는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 쪽에서 알메리아가 라마잔이나 코네 같은 백업 공격 자원들도 언제든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다는 점은 알메리아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영입생 측면 2선 공격수인 아리바스라는 선수가 알메리아 이적 이후에 상당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발렌시아전에서도 혼자 2골을 넣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기대 득점이 높은 만큼 골 결정력만 이번 경기 터져준다면 세비야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알메리아전 이후에 바르셀로나 원정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알메리아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비야 역시 최근에 야신 부누 골키퍼가 이적을 한 이후에 골문이 상당히 헐거워졌지만 노르웨이 대표팀 골키퍼인 닐란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 선수가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데뷔전을 치러서 무실점 경기를 했기 때문에 골문에서 다소 안정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담이긴 한데 제가 알메리아 쪽을 한번 믿어보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시즌 기록인데 알메리아가 지난 시즌 리그 첫 승을 거뒀던 상대가 바로 세비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알메리아의 홈 경기였고 홈에서 세비야를 2대1로 잡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에도 시즌 첫 승 상대가 바로 세비야였다는 점은 아직까지 첫 승이 없는 알메리아 입장으로서는 믿어보고 싶은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알메리아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 대 레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레체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으로 독식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대신에 레체의 승리로 이변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쪽 측면 공격수들의 드리블 돌파에 의한 측면 공격이 상당히 강점인 레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체의 왼쪽 측면 공격, 주전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반다라는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기 때문에 레체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레체가 복병으로 보이는 것은 레체의 최전방 공격수인 크르스토비치 선수가 최근에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몬테네그로 대표팀 공격수라서 최근에 유럽 A매치 승무패 분석을 해드릴 때 제가 크르스토비치 선수를 조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은 레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반다 선수가 왼쪽 측면에 빠지긴 하더라도 레체의 원년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페자 같은 공격수들이 측면 공격수로도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백을 메워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체의 최전방 공격수들인 이 크루스토비치, 스트레페자, 아른비스트, 삼총사의 공격 한 방이 날카로운 레체이기 때문에 유벤투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레체가 올 시즌 홈에서 라치오의 2대1 승리,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강팀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유벤투스가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꽤나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체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네 번째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았던 팀인데 올 시즌에는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0.7골로 낮고 실제 세트피스 실점도 한 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레체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8골로 가장 많은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세트피스 기대 득점 2.13골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한 골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이 개선된 레체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유벤투스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것은 유벤투스의 공격 원투펀치인 키에사와 블라우비치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유벤투스가 레체 상대로 6경기 4승 2무 무패 상대 전적의 우위를 고려를 한다면 레체의 주전 측면 자원 반다 선수의 부상 결장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무승부 이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유벤투스가 레체 상대로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유벤투스가 레체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한 골차 승리를 거뒀고 유벤투스가 슈팅이 16개, 레체가 14개, 유벤투스의 기대 득점이 1.84, 레체의 기대 득점이 1.71로 지난 시즌 유벤투스 원정에서 상당히 대등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던 레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레체의 기세라면은 유벤투스 상대로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감독이 바뀐 상황인데 다베르사라는 감독과 1년 단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다베르사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독 교체 효과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매운맛 이변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르셀로나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지만 바르셀로나의 부상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르셀로나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 프랭키 데용 선수가 라리가에서 올 시즌 경기당 패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선수인데 이 프랭키 더용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프랭키 더용뿐만 아니라 페드리라는 미드필더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중원 공백이 은근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새롭게 영입을 한 주앙 콤비인 주앙 펠릭스와 주앙 칸셀루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앙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최근에 골 감각이 살아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여전히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요르카도 최근에 공격수 무리키 선수와 백업 공격수 프라츠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지난 시즌 강점이었던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마요르카이고 레일로나 라토 같은 주전급 수비 자원들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의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가 직전 경기 패배로 인해서 바르셀로나가 1위를 탈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으로서는 승점 3점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미 최근에 마요르카 상대로 11연승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칼리아리 대 AC 밀란의 경기인데 칼리아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칼리아리가 올 시즌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칼리아리의 유일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리에 A에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가장 빠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전방 압박 라인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은 팀이 아니고 무게 중심 자체도 상위권 팀치고는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칼리아리의 효율적인 다이렉트 공격이 통할 이 뒷공간 자체가 은근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칼리아리가 올 시즌 공격 쪽에서 리그 5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는데 이 굉장히 빈공을 보여주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무려 21골이나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었던 칼리아리의 주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라파둘라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발목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포 공격수 라파둘라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칼리아리가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AC밀란은 공격 원투펀치인 레앙 선수와 지루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칼리아리 상대로 10경기 8승 2무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AC밀란이기 때문에 주포 공격수 라파둘라가 빠져있는 칼리아리 상대로 AC밀란이 덜미를 잡히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칼리아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엠폴리 대 살레르니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나마 경기력이 나은 것은 살레르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레르니가 그래도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5경기 중에서 3경기를 무승부를 거뒀지만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오전 전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력이 근소하게나마 나은 살레르니 쪽이 승산이 더 있어 보이는 매치인데 그래도 제가 엠폴리의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직전 1등팀 인테르와의 홈 경기에서 엠폴리가 의외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0대1 패배를 당했는데 감독 교체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연패를 당한 다음에 엠폴리가 자네티 감독을 경질을 했고 직전 인테르전은 과거 엠폴리를 이끌었던 안드레아 촐리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이후에 데뷔전을 치러서 상당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등팀 인테르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엠폴리가 이번 경기 감독 교체 효과를 조금은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15번으로 최다 무자비 1등 팀이었고 그 15무 중에서 9무가 원정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올 시즌에도 무승부 3번으로 세리에 A 최다 무자비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살레르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리그 16골 6도움을 올려줬었던 공격 에이스 블라이에 디아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살레르니도 정상적인 공격력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엠폴리의 감독 교체 효과 그리고 살레르니의 무자비 면모 주포 공격수 디아 선수의 부상 여파를 고려하면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지 않는 이상 하나만 찍으라면 여전히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엠폴리도 분위기 반전을 할 만한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지지만 올 시즌 리그 5경기에서 0골 최악의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무승부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점을 따내는 것에 만족할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살레르니 상대로 최근 4경기 2승 2무 무패 엠폴리이기 때문에 감독 교체 효과와 살레르니의 주포 공격수 디아 선수의 부상 여파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엘라스 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엘라스 쪽 이변까지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엘라스가 직전 AC 밀란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슈팅 숫자 10개 대 9개로 AC 밀란보다 오히려 슈팅이 1개 더 많았을 정도로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엘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즌 초반에 이미 홈 경기에서 AS 로마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던 엘라스 베로나이고 올 시즌에도 세리에 A에서 압도적인 제공권 1위를 보여주고 있는 엘라스이기 때문에 엘라스 특유의 제공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면서 이 체력 소모가 꽤 컸고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최전방 공격 옵션이 다소 부족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승격팀 프로시노네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했던 아탈란타이고 최근에 베테랑 공격수 사파타가 토리노로 이적이 된 상황에서 알메리아에서 영입을 한 뚜레라는 공격수는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습니다. 웨스트햄에서 영입을 한 장신 공격수 스카마카도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호일룬이라는 공격수도 맨유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아탈란타가 현재 최전방 공격 뎁스가 상당히 얇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아탈란타의 공격수 루크먼이 최근에 2경기 연속골, 장신 공격수 케텔레아르 역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탈란타 특유의 공격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침묵을 할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공격 옵션이 상당히 부족해진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탈란타가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 엘라스 특유의 효율적인 롱볼, 제공권을 활용한 역습 한 방이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일정 면에서도 엘라스전 이후에 아탈란타가 유벤투스와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아탈란타라는 점에서 엘라스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제가 결정적으로 엘라스 쪽 승리로 이변을 노리는 이유는 현재 엘라스 베로나를 이끌고 있는 감독은 바론이라는 감독님인데 지난 시즌에 레체를 이끌었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시즌 레체 대 아탈란타의 맞대결 전적인데 이 레츠가 아탈란타를 상대로 2승을 거뒀고 홈에서 아탈란타 상대로 2대1 승리, 아탈란타 원정에서도 레츠가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레체를 이끌었었던 이 바로니 감독이 현재 엘라스로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아탈란타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었던 바론이라는 감독이 현재 엘라스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아탈란타 천정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엘라스의 바로니 감독 효과를 한번 믿어보면서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빌바오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헤타페 쪽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헤타페의 크로스 정확도가 뛰어난 측면 수비수 디에고 리코 선수의 영입이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2개의 어시스트를 올려주면서 맹활약을 한 헤타페의 리코 선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리코 선수가 특유의 왼쪽 측면 크로스, 왼발 크로스로만 2개의 어시스트를 올려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헤타페라는 팀이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 크로스가 좋은 양질의 풀백이 영입이 되면 헤타페 특유의 크로스, 헤딩, 뚝배기 패턴이 더욱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빌바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의 주전 중앙수비 라인이 비비안과 파레데스라는 중앙수비 라인인데 이 비비안 선수는 신장이 183cm, 파레데스라는 주전 중앙수비수 역시 신장이 186cm로 190이 안 되는 키이기 때문에 이 빌바오의 주전 중앙수비 라인이 제공권이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라리가 제공권 선두를 달리고 있는 헤타페 특유의 세트피스 한방 그리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헤딩 뚝배기 패턴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헤타페가 빌바오와 만나기만 하면 최근에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최근 양팀 맞대결이 4연속 무승부 10번 중에서 7번이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유독 무승부가 많이 나왔던 매치는 또다시 무승부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우나이 시몬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이변을 연출한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약점으로 꼽혔었던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그래도 이냐키 윌리엄스와 구르세타 같은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빌바오가 홈발을 받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측면 공격수인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헤타페의 무승부 이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비아레알 대 지로나의 경기인데 비아레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5승 1무 무패 2등을 달리고 있는 지로나의 승리가 그려지는 다소 뻔한 경기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렇게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에도 굳이 홈팀이 정배당을 받는 경기에서는 허무하게 정배당이 나오는 결과가 심심치 않게 있고 특히나 투표율이 역배당을 받은 지로나로 몰려있을 때는 비아레알 쪽으로 부러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지로나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현재 비아레알이 부상 이슈가 좀 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핵심 2선 플레이메이커인 바예나 선수가 현재 발목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고 최전방 베테랑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역시 고질적인 근육 부상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 쪽에서도 비아레알이 쿠엔카나 알베르토 모레노 같은 수비 자원들이 결장이 되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부상 이슈를 고려한다면 그냥 경기력이 좋은 지로나의 승리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아레알이 앞서 언급한 부상 의심 선수들 중에서 핵심 플레이메이커 바예나 선수만 복귀가 가능하더라도 최근에 비아레알의 공격수 세를로트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비아레알도 홈에서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로나가 올 시즌 패배가 없지만 원정에서는 3경기 모두 실점이 나오고 있고 무패 행진이 굉장히 길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비아레알이 최근에 지로나 상대로 5연승 상대 전적에 우위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쯤에서 지로나가 한번 부러질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아레알이 지로나 상대로 강했지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 2승이 모두 추가 시간 극장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으로는 지로나와 지난 시즌부터 상당히 팽팽했던 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최다 실점 3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올 시즌 지로나의 공격력을 고려를 해봤을 때 만약에 비아레알이 부상 의심 자원들이 모두 결장이 될 경우에는 그냥 경기력대로 지로나의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번 경기는 비아레알이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최전방 공격수 벤제마 선수의 이적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에이스 측면 공격수인 비니시우스 선수가 현재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를 했고 이번 라스팔마스전에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레알이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라스팔마스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라나다전에서 시즌 첫 필드골과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이번 경기 라스팔마스가 주전 수비수 마르몰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7골 3도움을 올려줬었던 베테랑 측면 공격수인 산드로 라미레즈까지 부상으로 빠지는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이 라스팔마스 쪽도 부상 공백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선수가 정상적으로 복귀가 된다면 레알이 홈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스팔마스가 올 시즌 홈에서는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3전 전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레알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인테르 대 사스올로의 경기인데 인테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인테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이 사스올로의 공격 3인방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스올로의 베테랑 측면 공격수 베라르디 선수가 직전 유벤투스전 한 골 포함해서 최근에 리그 3경기 3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사스올로의 측면 공격수 로리엔테 선수 역시 직전 유벤투스전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3경기 1골 1도움 사스올로의 최전방 공격수 피나몬티 역시 유벤투스 상대로 한 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골 4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스올로의 최전방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은 인테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인테르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사스올로가 공격력은 준수하지만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던 사스올로이고 5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1실점으로 세리에에서 현재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스올로가 주전 골키퍼 콘실리까지 여전히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스올로가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리그 5경기에서 14골, 득점 선두를 달리면서 실점 면에서도 5경기 1실점으로 최소 실점 1등 짠몰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스올로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7승 2무 1패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인테르이기 때문에 인테르가 그래도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사스올로라는 팀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직전 홈에서 강호 유벤투스를 4대2로 잡아내는 등 전통적으로 강팀 킬러 이미지가 있는 팀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강팀 킬러 이미지 역시 홈발을 받는 팀이고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원정에서는 2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사스올로라는 점에서 그래도 인테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스올로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현재 사스올로의 최전방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경기는 인테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라치오 대 토리노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치오는 올 시즌 핵심 플레이메이커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가 이적이 됐고 주요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즌 초반에 상당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리노 역시 비슷한 것이 플레이메이커 미란 축구 선수가 아탈란타로 이적이 됐고 이 블라시치 같은 핵심 공격수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 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근소하게 토리노가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리그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3경기나 될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살아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리그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이 8실점을 당하면서 수비까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토리노가 수비력을 바탕으로 근소하게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치오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있는 상황이고, 토리노전 이후에는 3일 뒤에 AC 밀란 원정을 떠나야 되는 강행군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과 수비력에서의 근소한 우위, 체력적인 우세까지 고려하면 토리노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인데, 그래도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 라치오에는 여전히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들이 많다는 점과 최근 양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승무패로 지우지 않을 거라면 하나만 찍으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토리노와의 맞대결 5경기 중에서 무려 4경기가 무승부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나폴리 대 우디네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우디네세 쪽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주요 핵심 자원들의 이적, 이탈로 힘든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디네스의 핵심 자원 이탈 현황인데, 우디네스의 주포 공격수 베투 선수가 에버턴으로 이적이 됐고, 핵심 윙백이었던 우도기 선수는 토트넘으로 이적이 되면서, 또 다른 핵심 공격수 데올로페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디네스가 상당히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디네스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4.97골로 상위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기대 득점이 4.97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직전 피오렌티나와의 홈 경기에서도 우디네스가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우디네스가 슈팅을 무려 20개나 때렸고, 기대 득점 역시 피오렌티나가 0.52골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디네스는 기대 득점이 2.24골이나 됐었지만 무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우디네스가 경기 내용 자체는 괜찮지만 골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피오렌티나전에서 이렇게 골문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성공을 하지 못했던 우디네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피오렌티나 골키퍼가 선방을 8개나 한 것이 컸지만 어쨌든 골을 넣었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디네스가 결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나폴리가 현재 주전 중앙 수비수 2명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라흐마니아 제주스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주전 중앙 수비 자원들의 공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수비 불안감이 상당히 커진 나폴리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해진 수비가 이 두 중앙 수비수의 결장으로 인해서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스팔레티 감독이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떠난 이후에 가르시아라는 감독이 들어왔는데, 이 가르시아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직전 경기에는 주포 공격수 오시멘 선수와 가르시아 감독이 언쟁까지 벌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직전 경기 나폴리의 에이스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고 교체 아웃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가르시아 감독과 언쟁을 벌였을 정도로 이 팀 내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해 보이고, 이 오시멘 선수 역시 최근에 리그 경기에서는 3경기 무득점 이고 핵심 측면 공격수 나폴리의 흐비차 선수 역시 올 시즌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폴리 역시 100% 공격력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나폴리의 무난한 승리도 여전히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우디네스가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고 기대 득점도 상당히 높다는 점, 나폴리의 수비 공백과 최근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 난조, 그리고 감독 리스크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 가능성이 은근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디네스 역시 여전히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이변으로 보여지고, 지난 시즌 세리A 13무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였던 우디네스에다가 올 시즌에도 이미 3무를 잡으면서 무자비 공동 1등을 달리고 있는 우디네스이기 때문에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카디스 대 라요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마에소라는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라리가에서 옐로 카드를 21장이나 꺼내면서 가장 많은 옐로 카드를 꺼내고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경기 퇴장을 조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다이렉트 레드 카드는 없었던 심판이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옐로 카드가 상당히 많은 심판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퇴장을 조심해야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 최근에 퇴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나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2경기에서 퇴장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카디스 쪽이 좀 더 퇴장자 이슈를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디스가 최전방 장신 공격수인 크리스 라모스 선수가 직전 베티스전에서도 특유의 헤딩 뚝배기 득점을 보여주면서 리그 3경기 2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카디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 3골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전체 2등이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 카디스의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는 강력하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기대 득점이 2.556골로 라리가 꼴등을 달리고 있고, 실제 오픈 플레이 득점 역시 2골로 19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카디스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공격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요 역시 경기력은 좋지만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 부진과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홈 경기에서는 라요 상대로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카디스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는 점에서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놨듯이 무승부 빵꾸를 조심해야 되는 경기이고, 최근에 풋볼살롱이 승패로 갈라서 이변을 노리는 경기는 무승부로 빵꾸가 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10번의 맞대결 중에서 무려 6번의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빵꾸를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빵꾸가 뚫릴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제가 굳이 승패로 가른 이유는 양팀 모두 빠른 역습이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 공격 한 방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구도적으로 봤을 때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소시에다드가 발렌시아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경우에는 오히려 발렌시아가 소시에다드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발렌시아도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발렌시아의 승리 이변이 나왔던 것처럼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줬을 때 발렌시아가 효율적인 뒷공간 공격을 가져가면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
그려지기 때문에 발렌시아도 무승부보다는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헤타페 상대로 3실점을 당하면서 이 리그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번밖에 없었고 최다 실점 공동 4등을 달릴 정도로 이 소시에다드가 수비력은 견고한 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발렌시아는 올 시즌 리그 6경기 6실점, 비교적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소시에다드 상대로 맞대결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 역시 에이스 공격수 쿠보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공격수 오야르사발과 미드필더 브레이스 멘데스가 헤타페전에서 맹활약,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의 핵심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살아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소시에다드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승부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승무패로 지우던가 단통 무승부로 소신껏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1천만 원이 유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54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